그리고 저작물의 형식. 저작물의 형식이라는 것은 알고리즘이나 인터랙션 때문에 이 프로그래밍 언어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뉴미디어 아트 제작 시간에는 제작물의 형식은 영상 콘텐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랙션이나 아니면 알고리즘 같은 경우를 설계를 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실제 사용자가 내가 만든 콘텐츠를 작동하는 듯한 영상 콘텐츠로 마지막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구현을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영상 콘텐츠로는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것으로 저작물의 형식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버스 정류장에 디지털 사이니지에 그 운동량이 부족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기지개를 켠다거나 아니 어깨를 돌린다든지 하는 그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포즈들, 그런 포즈들을 따라할 수 있도록 디지털 사이니지의 컨텐츠가 나온다면,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따라한다면, 아니면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작을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서 그 동작을 그대로 디지털 사이니지가 움직여준다면, 그리고 방금 움직인 동작이 어느 정도의 칼로리가 소모가 되는지 설명을 해준다면,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이런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하는 겁니다. 영상 콘텐츠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짜서 알고리즘을 짜고 실제 버스 정류장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를 해서 사람이 터치를 하거나 그 앞에서 동작을 해서 센서가 인식을 해서 화면에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상의 시나리오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제작물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수행 조건. 이 매체를 통해서 내가 제작한 뉴미디어 콘텐츠를 송출을 할 때 필요한 조건들이 되겠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센서가 될 수도 있고 카메라가 될 수도 있고 필요한 것들 적어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시나리오, 사용 시나리오를 내용에 꼭 적어주어야 합니다. 사용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고, 미디어 파사드 같은 경우 상호작용이 없이, 물리적인 상호작용은 없이 심리적인 상호작용만 고려를 했을 때 이 콘텐츠가 어떠한 내용으로 상영이 되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메시지를 전달받게 할 것인지 그 내용을 꼭 적어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은 일정이 되겠죠. 스케줄. 이 프로젝트를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구현할 것인지, 실제 구현이 아니라 프로토타입이 되겠죠. 프로토타입의 완성이 언제가 될 것인지 일정을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제작을 하는 것은 프로토타입이고, 실제 이 디지털 콘텐츠의 프로세스를 확인을 해보시면, 기획을 하고 나서는 설계 단계에서 도출된 컨셉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컨셉이 되겠죠. 컨셉에 대한 이야기는 또 따로 하겠습니다. 도출된 컨셉, 내가 정한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 도출된 컨셉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설계의 과정에서 컨텐츠, 정보, 그리고 스토리보드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실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에 앞서 스토리보드까지 제작을 하게 되면 실수가 적겠죠. 그리고 막상 내가 구현하는 단계에서 몇 프로 작업을 진행을 했는지와 내가 앞으로 진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와이어프레임과 스토리보드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콘텐츠를 설계를 하고, 콘텐츠를 설계를 한다는 것은 이 컨셉을 시각화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컨셉을 시각화했을 경우에 톤 앤 매너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색상은 어떤 색상 톤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실사로 촬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래픽 이미지를 만들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컨텐츠 설계에 해당이 됩니다. 컨텐츠 설계를 하시고 스토리보드는 여러분의 이야기 구조, 시놉시스, 시나리오, 그리고 스토리보드 제작하는 방법 기억나시나요? 그 영상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컨셉을 시각화하고 마인드맵부터 그릴 수도 있겠죠. 컨셉은 있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있는데 이 메시지와 컨셉을 시각화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라고 하면 마인드맵부터 시작을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6화 원칙에 맞춰서 문장을 작성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스토리 구조를 짤 때는 이 6화 원칙만 가지고 하기에는 객관적이겠죠. 주관적이라거나 아니면은 사건의 개입 이런 내용들이 배제가 되겠죠. 하지만 처음 시작의 한 문장, 처음 스타트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는가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개입이 등장을 해야겠죠. 사건의 개입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사건이 해소가 됐을 때는 절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죠. 사건의 시작은 우연이나 사건이 해결되는 끝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수업을 했었습니다. 스토리를 만드셔야 되겠죠. 컨셉을 시각화하고 스토리보드 작업을 하는 것이 설계 단계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설계 단계가 끝났으면 이 비주얼 디자인 또는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상 콘텐츠로 프로토타입을 제작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구현 단계에서 비주얼, 시각화, 영상으로 시각화하시면 됩니다. 디자인 산출물이 나오게 되겠죠. 영상 콘텐츠로 나오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을 때는 설계와 구현 단계가 끝난 후에 다음 단계로 테스트의 단계를 거칩니다. 사용자의 사용성 테스트까지 거쳤을 때 사용성 테스트를 거치고 나서 최종 검수를 하죠. 사용자 테스트를 하고 나서 이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료가 되면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서 이 콘텐츠가 출시가 되겠죠. 콘텐츠가 출시가 된 후에도 사후 관리를 위해서 이제 유지 보수가 사후 관리가 되겠죠. 하지만 유지 보수뿐만 아니라 이 매뉴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프로젝트, 제작된 프로젝트를 누가, 어떤 사용자, 어떤 관리자가 보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그리고 스타일 가이드를 제작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이 디지털 콘텐츠 프로세스의 마지막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의 목적이 정해지고 그리고 사용자의 요구 분석이나 또는 현재 상황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뉴미디어 아트 컨텐츠를 제작을 하겠다라고 정해진다면 그 다음에 내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 작업을 위해서는 가상의 시나리오 또는 스토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스토리를 정하기 전에 내가 정한 메시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마인드 매핑을 추천합니다. 마인드 매핑은 영국의 두뇌학자인 토니 부잔에 의해서 창시되었는데요. 마인드 매핑은 마음속의 생각을 핵심 주제나 키워드를 중심으로 종이에 지도를 그리듯이 거미줄처럼 확장해 나가는 방사형 사고 형식을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거나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거나 컨셉을 수립할 때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마인드 매핑 같은 경우는 구글 창에 한번 마인드 매핑을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마인드 매핑을 검색을 해보면 마인드 매핑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서 이제 읽어보시면 되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되고, 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마인드맵 어플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 있고, 직접 본인이 손으로 그려서 그리는 형식의 마인드맵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그 관련 어플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직접 손으로 그리고 뭐 글로 적어도 좋고, 아니면 떠오르는 이미지 같은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도 좋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그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4절, 8절, 스케치북 정도에 하시면 몇 장 하시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 how, when, who, which, where, what, why 이런 것들 나와 있죠. 6화 원칙을 마인드맵으로 작성을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마인드 매핑, 시간에 대한 마인드 매핑이거든요. 이 시간에 대한 마인드 매핑은 책에도 많이 인용이 되고, 검색하면 이렇게 앞쪽에 나오는 것들은 많은 강좌에서 인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재나 아니면 제가 이전에 했던 마인드 매핑을 찾아서 자료를 만들거나 할까 하다가 책이나 아니면 강의 자료에 들어있는 마인드 매핑이 이렇게 구글링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자료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글링한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마인드 매핑이 있고, 이렇게 나뭇가지 치듯이 직접 그려서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마인드맵을 한국어로 검색을 하면 또 다른 이미지가 나옵니다. 마인드맵으로 한국어로 검색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이미지가 나오죠. 한글로 된 전혀 다른 이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인드맵을 작성을 하시면 내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면 좋을지와 내 리미디어 컨텐츠의 스토리까지 쉽지는 않겠지만 그냥 앉아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까, 어떤 스토리를 만들까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가운데 중심에 놓고, 지금 보시면 자기소개 마인드맵이죠. 내 소개라고 되어 있고, 아까 같은 경우는 타임이었죠. 시간에 대한 마인드맵, 그리고 언제 어디서 6화 원칙에 대한 마인드맵. 6화 원칙에 대한 마인드맵도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기 전에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우선은 내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더 포인트가 되겠죠. 여러분들의 기획안을 봤을 때 코로나19를 기획안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 코로나19 안전수칙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그럴 경우에 문제점은 차별화죠. 지금 코로나19 현재 처한 상황이고, 그리고 만약에 바이러스에 대한 재위험률 아니면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자세 내지는 우리가 한번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공부하는 방식, 이런 오프라인에서의 모든 방식들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컨텐츠를 제작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이제 그거에 대한 마인드맵을 진행을 하라고 했을 텐데요. 코로나19에 대한 안전수칙,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에 갔을 때 어린이들을 위한 코로나19 안전수칙 이런 것들은 현재 나오고 있고, 현재 나오고 있는 컨텐츠들의 문제점,
딱히 발견할 수가 있었나요? 현재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요구사항, 현재 없는 것들, 아니면 현재 나와 있는 것들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이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지 내가 이 컨텐츠를 만들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결론이 나겠죠. 하지만 기획안에서 코로나19 안전수칙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이 나와 있고 현재, 그리고 지금 하겠다고 적어온 친구들도 차별화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기획안으로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억에 남는 기획안, 자살 방지, 프로젝션 매핑 같은 경우는 마인드 맵을 작성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표현할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내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라고 가운데에 적어놓고 메시지들을 가지치기를 하면 되겠죠. 큰 가지치기를. 가장 1차원적인 거는 죽지 마. 그럼 왜 죽지 말아야 되는지, 왜 죽으면 안 되는지, 너는 소중해. 그럼 소중하다는 거를 어떻게 말을 할 것인지, 또 가지를 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큰 가지들을 먼저 작성을 하고 큰 가지에서 작은 가지로 뻗어나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딱히 그렇게 방법에 제한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큰 가지를 먼저, 이제 건강이죠. 이 친구는 건강인데 마인드맵에 건강에 잠, 스트레스, 그리고 다이어트, 엑서사이즈, 헬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헬프, 이렇게 5가지, 5개의 큰 가지가 있고 5개의 큰 가지에 작은 가지들이 굉장히 많죠. 떠오르는 대로 시작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꼭 정확하게 5개의 가지가 같은 간격에 꼭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생각의 가지가 뻗어나가는 대로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간격도 상관없이. 이 사람도 창의적 인지를 위한 마인드맵인데 LG 블로그에서 본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의 같은 경우도 자신에 대한 자기소개 마인드맵입니다. 나의 가치, 나의 가족, 나의 일, 나,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을 작성을 했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번 학기의 프로젝트인 뉴미디어 아트 컨텐츠에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운데에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컨셉, 헷갈리실 수 있는데 헷갈리실 필요 없이 그 기획안에 따라서, 기획안에서 내가 프로젝트의 목표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에 따라서 내가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있고, 아니면 내 뉴미디어 아트 컨텐츠의 컨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작품은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보다는 작품의 컨셉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 그때 샘플 영상 봤을 때, 자료를 봤을 때 리복 펌프 영상 있었죠. 리복 펌프 영상 같은 경우는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보다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가벼운 운동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있지만 그 메시지보다도 컨셉 자체가 어때요? 되게 에너제틱하고, 컨셉이 있겠죠? 에너제틱하고 재밌고 능동적이고 스스로 펌프를 눌러서 게임이 시작이 되고, 뭐 이런 컨셉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컨셉을 가운데에 쓰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 뉴미디어 아트 프로젝트에 따라서 전달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전달해야 할 메시지를 가운데에 쓰고 시작하시고, 그리고 아니면 내가 내 뉴미디어 아트 컨텐츠에 컨셉이 있다면 그 컨셉을 가운데에 적어 놓고 이 컨셉을 어떻게 시각화시킬 것인지 가지를 뻗어나가면 되겠습니다.